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유엔도 금리 인상 멈추라는데 왜 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까요? 이 많은 지금 세계 시민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까지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금리 인상을 중단하라 유엔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WTO나 OECD에서도 노벨 수상자들까지 내년에 세계 경제 침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파월은 미국은 또 미국 연준은 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페드를 이 미국 연준을 페드라 그러죠. 너무 나가나 네, 고용 물가 지표에도 긴축 오버슈팅 우려 솔솔 계속 과도한 급등, 과도하게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원은 연준 의장을 비판하고 경기 침체로 끌고 갈까 걱정한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거고 연준은 인플레도 침체도 얕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거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 네, 뭐 세겔 학자라든지 또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라든지 유엔까지 나서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자국 이기주의. 이게 트럼프 때부터 계속 자국 이기주의에 빠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무너지든 말든 지금 신흥국 개도국들은 마구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가치를 올림으로써 미국인들은 그 달러를 가지고 아주 헐값에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쇼핑, 주식 쇼핑, 뭐 코인 쇼핑, 각종 식량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심지어는 노동력까지도 쇼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세계 시민들이 뭉쳐야 됩니다. 세계 시민들이 뭉쳐서 유엔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 다음에 디지털 화폐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을 발행한다, 정인택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그러면은 그 50억에 해당하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 우리가 과거의 물물 교환도 보면 어때요? 내가 쌀을 갖다 주고 고기를 산다든지 쌀을 갖다 주고 옷을 산다든지 실체가 있죠. 그런데 달러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마구 찍어내도 그 근거가 없어요. 종이짝이에요. 종이짝. 종이짝입니다. 그 종이짝을 가지고 허공에서 계속 찍어내면서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6달러를 갖다 주면은 금 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금 한 돈. 그래서 35달러를 갖다 주게 되면은 1온스의 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금 본위자라 그러죠. 근데 미국이 그거를 폐지해 버립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 포기의 선언. 이게 포기라기보다 그냥 일방적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근거 없이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근거를 가지고 발행하는 비트코인과 이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은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증시, 심지어는 금까지, 금의 가치 하락,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결국에는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마지막으로 모든 자원, 세계의 자원과 식량과 노동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삼성의 11개 반도체 공장도 들어와라. 현대차도 들어와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특혜를 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지금 아주 불공정한 그러한 체계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생각하는데 세계 경제는 공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요즘에 보십시오. 미국이 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겠다 또는 뭐 미국에 생산되지 않은 그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를 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삼성도 미국으로 가고 현대차도 미국, SK, LG도 미국으로 가면은 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 동결을 통해서 우리 가게와 우리 기업을 지켰던 건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미국의 달러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미국을 쫓아갔을 때는 결국에는 외국인들 배려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윤석열이나 추경호나 이창용이 질 겁니까? 그들은 임기 끝나면은 나는 몰라, 나 몰라라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연준, 그러니까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은 기축통화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기 위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바이든의 재선, 바이든의 11월 중간평가에서의 승리, 중간 선거가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또 재선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전방위적인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이기심은 우주의 법칙은 모든 것은 저는 우주에 양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필규정이에요. 바른 곳으로 흐르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우주의 법칙은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미국의 탐욕과 이기심이 세계 전쟁을 불러오고 결국에는 미국 또한 그 부메랑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숙한 그러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연준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 금융 세력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들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통찰하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철저하게 한국의 자산 가치를 지켜야 돼요. 그것은 한국의 가계와 한국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외국 자본에 의해서 한국 기업들이 계속 넘어가는 일들이 생긴다라면은 그때는 한국 또한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이 49%입니다. 그리고 KB, 그러니까 국민은행, 국민지주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74%예요. 거기에다가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71%가 외국인 지분 비율이고, 거기에 신한 지주 같은 경우에도 62%가 외국인 지분 비율입니다. 이미 외국 자본에 의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마 다 인식할 겁니다. 일본도 미국도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다수의 대중이 소수의 엘리트, 초엘리트 0.1%에 의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2중, 3중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외국인 자본에 의해서 세계 부패한 금융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수의 대중들은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다수의 대중들은 계속해서 고열을 빨리면서 하루에 죽도록 일을 해도 그 돈은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4대 연금이니 4대 보험이니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과 4대 연금을 폐지하고 각종 세금들을 다 폐지하고 국세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모든 세금은 소비할 때만, 그래서 소비할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 10%를 내죠. 그래서 소비할 때 부가가치 생산세 12%를 매겨가지고 결국에는 4대 보험과 4대 연금이 사라지면서 기업들도 고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물가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금이 올라가고 4대 연금, 4대 보험이 올라가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또 노동자들은 월급을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된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세청을 빨리 폐지하고 모든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그렇게 모아진 그러한 세금들은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예산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국민들에게 남는 예산들은 모조리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